자, 제가 그거 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최근에 한설 예비역 장군, 이 준장으로 예편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자기가 소장하고 있던 희귀 장서를 764권을 육군본부 도서관에 기증했어요. 이분이 이제 예비역 준장인데 61년생이고 육사 40기래요. 그 2013년에 준장으로 승진해서, 아마 그 군 복무 중에 러시아 2년간 연수를 다녀왔다고 그러죠. 고려대에서 역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순천향대 초빙 교수고, 그다음에 요즘은 이제 칼럼니스트로 아주 그 혁신적인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아마 육군 군사연구소 소장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군에서 생도 시절까지 포함해서 35년간 군 생활을 했고, 군사 연구를 위해서 모아온 자신의 소장한 책들을 육군본부 도서관에 기증했다고 하죠. 국내 서적이 183권, 러시아 서적 250권, 러시아에 가서 연수도 하고 그랬으니까. 그다음에 영어 서적 296권, 일본어 서적 35권 이렇게 해서 이제 기증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러시아와 관련된 희귀본이, 국내에는 없는 희귀본을 기증해서 아주 귀한 일을 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이분 칼럼을 제가 몇 번 읽은 적이 있어서 굉장히 날카롭고 이 국제적인 정세 이런 거에서도 해박한 지식이 있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런 훌륭한 그 인텔리전트 레벨이 높은 군인도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속 마음으로는 내가 읽으면서도 칭찬해보고 그랬는데, 그런데 최근에 이제 그 해병대 사건이 나고 나서 이분이 페이스북에다가 쓴 글이 있어요. 내가 그거 읽어보고 이건 아닌데 아니 왜 이렇게 인텔리전스 레벨이 굉장히 높으신 분이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썼을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일반인들도 아마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인사조직론의 기초를 모르면 이렇게 잘못된 해석을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김종대 의원이 나와서 얘기한 것도 있는데 그분의 얘기는 비교적 맞는 얘기지만 이분도 인사조직론을 모르니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 군사 전문가잖아요, 김종대 의원이. 그래서 그 얘기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인사조직론에 진짜 황무지에 있구나. 이걸 어떻게 해야 이걸 바로잡을 것인가. 이거 너무 답답해서 내가 여러 선생님들에게 계속 이거 널리 퍼뜨려서 누구라도 이 강의를 듣도록 해라. 이거는 윤석열부터 저기 저 마라도의 동사무소, 거기 동사무소 있는지 모르겠나. 마라도도 한번 갔었는데 동사무소가 뭐 어디 있겠지. 거기 동사무소의 서기들까지 다 듣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가 대전환의 길에 들어서야 됩니다. 군대뿐만 아니라. 저 한설 장군이 8월 15일 뭐 며칠 전이죠. 그 해병대 박정훈 전 수사단장 문제, 동기가 순수하지 않고 정작 책임을 져야 할 자들은 뒤에 숨어 있다. 이렇게 그래서 뒤에 숨어 있는 자들이 이제 국방부 장관 못해 뭐 거기 있는 해병대 사령관 뭐 이 자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거기 그 법무관리관 뭐 있잖아요. 그 관리관인가 법무심의관인가 뭐 하는 그 국방부 장관의 말하자면 그 참모겠죠. 그 자들이 문제다. 그리고 이 박정훈 수사단장도 문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쓴 글을 쭉 따라가면서 뭐가 이 인사조직론의 관점에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그거를, 그러니까 인사조직론을 모르면 이렇게 이제 잘못된, 이렇게 훌륭한 장군들도 그 잘못된 해석을 내리는 잘못을 저지르곤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이분을 내가 비판하거나 그러는 거는 아니라는 점, 이 한설 장군을 내가 비판한다거나 뭐 그럴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 그러나 그 잘못 이해한 거는 잘못 이해한 거죠. 해병 최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처리 결과를 두고 소란스럽다.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해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사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또 헷갈리는 것 같다. 어떤 사람들은 군이 과거의 작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뭔가 돌아가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종훈 대령이 취한 행동은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우선 사건의 책임을 따지자면 당시 최상병 사망사고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명백하게 현장 지휘관에게 있다. 만일 중대가 동원되었다면 중대장이 대대가 동원되었다면 대대장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위험한 행동을 하는데 현장 지휘관을 보조하는 참모들이 조언하지 않았다면 담당 참모가 책임을 져야 한다. 최상병 사건은 대대가 동원되었으므로 법적인 최종 책임은 대대장이 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대장도 물론 책임이 없을 수 없죠. 그렇지만 사실에 따른 구조와 시스템 분석을 할 수 없으면 이런 엉뚱한 결론에 이르는 거죠. 그러니까 인사조직론을 기초가 없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인사조직 모르거든. 근데 인사조직을 모른다고 얘기하면 되게 기분 나빠요. 왜? 내가 인사를 다 당해봤고 우리 회사 인사도 이렇게 우리 조직은 이렇게 인사를 하거든. 그 인사를 모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나는 인사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다들 자기네 인사가 뭔지 알고 있다. 조직? 내가 조직 속에 살아가는데 조직을 모른다니. 예? 내가 조직의 쓴맛을 얼마나 많이 봤는데 내가 왜 조직을 몰라?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황당무계하죠. 인사조직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도 제국주의 시대, 조선시대의 이 잘못된 구조와 시스템에서 제국주의 시대로 넘어왔다가 일제시대에 얼마나 우리가 당했습니까? 그리고 독재시대를 거쳐서 여긴까지 하나도 바뀌지 않고 그냥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인사조직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건 인사조직이 아니거든요. 억압하고 착취하는 조직이지 그거는 인사조직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다음 장 좀 길지만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인텔리전스 레벨이 높은 장군도 어떻게 잘못 해석하는지. 그리고 부대 운영에 대한 참모들의 조언이 부족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대 인사장교, 대대 작전장교가 참모 책임을 져야 한다. 참모들도 제대로 조언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 여단장과 사단장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여단장과 사단장도 지휘 책임을 져야 한다. 그 책임은 법적 책임을 의미하지 않는다. 도덕적 책임이다. 주로 행정적인 책임을 진다. 향후 군에서 진출이나 보직에 대한 불이익이 있을 것이다. 박종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사단장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문제는 수사단장이 유족에게 사단장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사실을 통보했고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는 것이다. 유족에서 설명하고 경찰에 이첩하는 것은 수사단장의 독단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여기서부터 이제 이상해지는 거죠. 물론 사단장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수사단장의 독단으로 해서는 안 된다. 당연히 지휘권의 승인과 허락을 득해야 한다. 네. 점점 이상해지죠. 수사단장은 사단장에 대한 승낙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장관과 해병대 사령관에게 보고했고 승인을 얻었기 때문이다. 사건이 문제된 것은 대통령실에서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문제로 사단장을 수사하면 나중에 누가 사단을 지휘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장면에서 한번 보시죠. 사단장이 직접 명령을 내렸어요. 도덕적 책임의 문제가 아니라 직접 명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물에 들어가라. 아니 군화를 신고 들어가야지 어떻게 장화를 신고 들어가냐. 물에 들어갈 때는 그거는 이 규정에도 그렇게 맞지 않다. 그러니까 뭘 신고 들어가야 되나? 장화를 신는 것이 아니라 군화를 신고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참모들이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얘기했는데 사단장이 직접 명령을 내렸어요. 들어가라. 구명조끼도 없고 장화를 신고 물에 들어가는 명령을 내렸단 말입니다. 근데 이 구명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물에 들어가는데 이 줄도 안 가지고 들어가고 구명조끼도 없이 그냥 들어가라 그랬다는 게 장화 신고. 누가? 사단장이. 수사관이 상부의 명령대로 수사해야 한다고? 이건 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수사관이 상부의 명령대로 수사하면 상부에 있는 사단장을 수사 안 하면 어떻게 해?
사단장이 잘못했는데. 이 사실을 확인해야 된다고. 그래서 군대는 사람을 자원으로 소비하는 조직이 아니야. 사단장이 대대병력이 이 대민 지원을 위해서 나갔는데, 아니 뭐 나가는 것도 이상하지만 나갔다고 쳐. 그럼 나갈 수 있다고 쳐. 그래서 나갔어, 대대병력이. 그럼 어떡하라고? 그러면 대대장이 지휘하게 맡겨야지. 왜 사단장이 나서서 지랄발광인 거야? 응? 대대장은 왜 있어, 그럼 거기? 사단 전체가 움직이는 것도 아니잖아. 그 사단에서 나왔더라도 대대장이 현장에 지휘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그럼 대대장이 판단해서 들어가건가 말건가 어떻게 할 조치를 취할 거 아니야. 그 대대에서 아니 수해 복구하는데 그 동원되는 줄 알고 뭘 가져왔냐? 삽, 갈고리 이런 거 정리할 거만 장비로 가져왔단 말이지. 응? 누가 물속에 들어가서 수색하는 작업을 하리라는 당초의 명령이 없었잖아. 그 임무가 그렇게 주어지지 않았다고. 그런데 느닷없이 바꿔서 물에 들어가라고 그랬으니까 들어갔다가 그것도 서로 뭐 바둑판처럼 떨어지라고 그랬다며. 그래 떨어졌어요. 아니 그 홍수 나서 그 급한 물속에 들어갔는데 그게 어떻게 이렇게 돼. 자, 그다음 봅시다. 윤석열의 문제 제기는 전적으로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다. 아니 이 상황에서 사단장을 수사하면 어떻게 하냐는 거야. 그럼 거기서 맞아 보직 해임되고 잘리면 누가 지휘하냐? 아니 사단 지휘할 사단장급 사람들은 셌고도 셌어요. 아니 해병대 1사단 지휘할 사람이 없단 말이야? 아니 임성근밖에 없어? 사단 지금 1사단 임성근이가 그 문제를 일으켰다는 거 아니야? 아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러니까